자, 이번에는 AP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S가 뭐냐면은 악셀레이터 포지션 센서의 약자입니다. 악셀레이터 포지션 센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실 때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악셀레이터 하는 그 악셀레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PS는 어디에 달려 있냐? 결국에는 이제 악셀레이터 페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볼트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 차체에 고정을 하는 볼트 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센서부입니다. 센서부고 가변장식을 쓰는 센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로틀 포지션 센서하고 같은 원리예요. 가변장이에요. 그 다음에 QR코드가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QR코드 찍으면 이건 이제 막 숫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H1이라고 되어 있고, 2011년 11월 22일 날 1시 5분 53초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바코드죠, 그죠? 바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원 LHD하고 PA66 GF4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LHD는 뭐냐면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RHD가 있고 LHD가 있겠지, 그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 LHD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타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PA660의 66GF라는 건 아마 이거는 이 플라스틱의 재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페달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떼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속 페달이 이렇게 차체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사실은. 자, 여기에서 발을 이렇게 밟는 거죠. 이렇게 밟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밟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얘는 가만히 있겠죠, 사실은. 얘는 가만히 있고 페달만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우웅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APS라고 하는 센서는 요 부위가 우리 APS를 하는 거고, 이 전체는 우리가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 이 부분에 그 와이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나가서 어디로 엔진 스로틀 바디로 와이어가 연결돼서 사람이 그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와이어가 당겨지는 거예요. 자전거 브레이크 같은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 질기고 긴 철사 같은 그런 와이어 있잖아요. 그 와이어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배선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을 좀 없애고 전자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가미를 시키면서 어떤 자동차의 성능을 업을 시키려면은 결국엔 기계적인 장치는 좀 없애줘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장치가 없어졌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최근에라고 보면 이런 케이블 자체가 없어졌지, 그죠? 그래서 이런 타입을 우리가 ETC 타입이라고 합니다. 전자 스로틀이라고 하죠, 그죠? 전자 스로틀. 얘는 뭐 간단합니다. 운전자가 이렇게 악셀레이터 밟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밟은 양을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스로틀 밸브와 연료를 얼마나 쌓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흡입 공기량을 얼마나 넣어줘야 될까를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와이어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이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악셀레이터뿐만 아니라 변속기도 이제 케이블이 없어졌죠, 그죠? 예전에는 막 우리가 이너비트 스위치라 해서 케이블을 갖다 컨트롤 케이블을 조정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션들은 거의 대부분 다이얼 형식들이 많습니다. 왜 다이얼 형식이 많으냐 하면은 뭐 실예로 들어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 주차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동 주차 시스템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방향을 자기가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틈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변속 기어를 누가 넣어줘야 되느냐면 사람이 넣어줘야 돼요. 그 안내 방송에 나오죠. 자, 후진을 갖다가 넣으세요. 또는 드라이브를 넣으세요.
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어떤 모터로 어떻게 우리가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율주행이나 또는 이런 자동 주차 이런 것들의 어떤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사양으로 넣고 이 소비자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동차에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오늘 APS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APS 여기 볼트가 지금 4개 주어져 있죠. 그죠? 제가 볼트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바로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한 형식도 있고요. 또는 모플도로 이 부분을 모플도로 이렇게 집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가 왼쪽에 게 가변 저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쪽 있죠. 이쪽이 지금 가변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을 갖다가 내기 위한 슬롯입니다. 그러니까 레일이죠, 레일. 자, 요놈이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느냐 보면은 회로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센서구나 라고 하는데 요놈을 살짝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요놈을 딱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저항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연결되죠. 요 보면 연결되는 거 보이죠? 그죠? 이 저항과 이 저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서 요리 갔죠.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스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세요. 얘가 여기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돼서 여기로 연결되어 있죠. 요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얘와 얘 사이에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아까 슬롯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같이 붙어서. 그러면 이 저항 변화를 얘가 읽고 여기로 출력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입력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회로를 보면은요. 여기에서부터 얘는 출력이 되겠고요. 얘가 2번이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요. 그러면 2번과 6번 여기서 1, 2, 3, 4, 5, 6번이라고 봤을 때 2번과 6번이 하나의 라인의 중간에 저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얘가 저항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저항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번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얘가 얘도 변하고 얘도 같이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이렇게 같이 변할 때 얘가 2번이었고 얘가 6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1번이죠. 그러면 2번과 6번으로 이렇게 가변 저항선이 있으면 이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항값이 변화한단 말이죠. 저항값이 변화하면은 결국에는 출력 전압값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 전압값은 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가변저항 자체로 보면은 바뀔 수가 없지만 얘는 또 고정저항이라는 게 이슈 내부에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저항 대비해서 얘가 바뀌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제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얘와 얘가 하나의 센서고요. 얘와 얘가 하나의 센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센서가 APS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APS가 이렇게 두 개냐 한번 보세요. 1번, 2번, 6번이 하나고요.
3번, 4번, 5번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 경우를 보면은 센서가 두 개입니다. 왜 두 개냐면은 이 A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발진 방지를 하기 위해서요. 센서를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센서를. 그럼 두 개를 쓰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면 APS1, APS2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고 봤을 때 APS1이 출력 전압이 5V면은 APS2는 그 5V의 반값인 2.5V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이슈에서 똑같은 센서라고 판단하지 않겠죠, 그죠? 다른 센서가 입력값을 입력을 했는데 그 두 개가 합해져야만이 이슈에는 정확한 값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 값이 불량이면은 이거는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림폼 걸린다 해서 RPM이 1500rpm 또는 1000rpm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가속을 갖다가 이제 스톱을 시켜버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을 갖다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PS라는 거는 APS1과 APS2 두 가지의 센서가 하나로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센서를 두는 이유는 급발진 때문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그 퀴즈가 아니고 어떤 대회를 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자,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라고 했을 때 두 사람 다 짜장면 했을 때 오케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5V와 2.5V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는 5V인데 하나는 1V다.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ECU는 연료와 공기에 대한 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두 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슬롯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값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저항값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가변 저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회로 시험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요. 아까 제가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자, 저항값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레인지를 껐다가 다시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항이죠, 그죠? 지금은 무한대예요. 자, 제가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보면 저항값이 나온다, 그죠? 내부 저항값이 0.25ohm이라는 게 걸려 있네요, 이미. 자, 아까 2번과 6번,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1, 2, 3, 4, 5, 6번이라 그랬어요. 자, 2번에다가 제가 여기 대고, 그다음 6번에 됐을 때 당연히 저항값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저항값이 최대치가 나오겠죠. 왜? 선간 전압 자체가 처음과 끝을 갖다가 제가 찍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찍으면 1.5 정도가 나온다, 그죠? 1.494kΩ이 나옵니다. 1.494kΩ. 그러면 아까 레일이 2번과 4번, 2번과 6번 레일이 요거였죠. 그러면 여기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자, 가변 저항이라는 게 저항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보면 1.3, 1.4다, 그죠? 그럼 여기 찍으면 더 작아집니다. 1.2죠. 1.2. 또 여기 찍으면 0.8. 여기 찍으면 0.45 정도 나오겠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0.8. 0.8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1번이라는 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저항 변화를 한번 볼게요. 0.8에서 저항이 점점 증가한다, 그죠? 점점 증가합니다. 1.0 올라갔어요. 1.2, 1.3, 1.4, 1.5. 1.5 정도 아까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자, 결국에는 1번과 2번과 6번이 하나의 센서인데 이 센서의 저항값은 2번과 6번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여기 봤던 2번과 6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네요.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2번과 6번이 요거네요. 2번과 6번이 요 두 개 보입니까? 요 두 개? 요 두 개가 2번과 6번이에요. 얘가 저항값이 변화하면 이 저항 변화된 것이 이렇게 타고 여기로 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요 안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항값 변화에 따라서 출력값도 바뀐다는 거죠. 지금 저항을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저항은요. 좀 전에는 1번, 2번, 6번이 저항이었는데요. 요번에는 한번 3번, 5번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3번, 5번.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 4번, 5번 중에서 3번, 5번이
하나의 또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3번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가서 요리 갑니다. 이렇게 가서 5번으로 들어오죠. 5번이 여기네요. 여기로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번과 5번이 또 하나의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과 5번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제가 찍고요. 5번에 딱 찍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냐? 0.9가 나온다. 그죠? 0.9가 나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는 96.6옴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킬로옴이었잖아. 그죠? 근데 얘는 96.1킬로옴이 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왔을 때 127, 250, 결국에는 여기 왔을 때 5번에 왔을 때 얘가 0.9킬로옴까지 올라가네요. 0.9킬로옴. 그래서 1번 센서와 2번 센서, 그러니까 APS1과 APS2가 당연히 저항값이 바뀌어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출력값이 다르겠지. 그죠? ECU에서 APS1 고정저항과 APS2 고정저항을 똑같이 줬다고 판단을 했을 때 결국에는 가변 저항값이 틀려야만이 출력값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기 시간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전기의 법칙인 ohm의 법칙입니다. ohm의 법칙. 자, 그리고 얘를 제가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을 합니다. 이제는. 자, 이어서 조립을 할 때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뭔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저는 보입니다. 자, 뭐가 보이느냐?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홀 자체를 완전 동그랗게 파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길쭉하게 원을 파놨죠. 요게. 이 장공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공전 시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을 때 그때 저항값을 갖다가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한 상태와 이렇게 한 상태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저항값 변화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항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저항값 변화를 갖다가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분리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렇게 회로 내에서 저항값을 찍어 봤잖아요. 그렇게 찍지 말고 실제 자동차에서는 이 핀에다가 이 안에 들어간 핀이 있어요. 이 핀 보이죠? 이제 보이네요. 이 핀 2번과 6번 핀과 3번과 5번 핀의 저항값을 찍어 가지고 공회전 시의 저항값을 잡아주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라? 얘를 돌려서 그 저항값이 맞아질 때 볼트를 조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공회전 시 정상적인 RPM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 더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ECU는 흡입 사람이 어느 정도 밟았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연료와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공회전 시 RPM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세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트를 조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 저항값이 서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얘를 움직이는 거와 똑같아요. 이걸 맞죠? 그죠? 가속 페달을 밟는 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세팅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차량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장착되어 있는 이 APS1과 APS2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서 제가 뭐 하나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급발진이라는 게 무서워서 자동차를 타기가 정말 겁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떤 차량을 추천해 주느냐면 와이어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죠. 그죠? 와이어식. 얘는 전자식이잖아요. 와이어식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타시면요. 절대 급발진할 일이 없습니다. 급발진하지 않는 차량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와이어 차량, 그 다음에 수동 차량입니다. 간혹 가다가 인터넷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동 차량인데 급발진을 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봐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케이블 방식은요. 사람이 밟지 않으면 케이블이 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 절대 케이블이 당겨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자기가 당기지 않으면 차가 RPM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럼 공회전 RPM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예, 공회전 RPM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공전 시 아무리 지가 RPM 올라가도 2500 이하로 2000 RPM 전후로 왔다 갔다 하지 3000 RPM, 4000 RPM까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도 올라갔다 하면 당연히 뭐 차량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은 브레이크는 말이 듣지 않습니다. 왜? 서짓된 그 진공이 없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AP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APS를 알아보면서 왜 급발진 이야기를 했느냐.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APS1과 APS2를 쓰는 이유는 급발진 방지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에 AP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